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액션입니다. 지은이 로버트 링거, 옮기니 최소영, 출판사 한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성공 사이클을 돌리는 4가지 지침. 20년 뒤를 상상해보라. 당신은 지금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더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마크 트웨인.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아주 사소하기까지 하다.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지혜, 거기까진 아니더라도 단순한 상식에 의해 만들어진 성공 습관을 연습했느냐 아니냐가 바로 그것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성공 습관이 다름 아닌 행동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성공 습관을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지침을 발견했다. 이 4가지 성공 지침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인생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침 1.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삶을 의미 있는 여정으로 만들고 싶다면 날이 밝자마자 뛰기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지침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다. 이 말은 상대성 이론이 현대 과학에 기여한 만큼이나 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아인슈타인의 연구는 과학적 사실에도 적용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자산이고 적절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지식과 지혜는 위대한 성취를 추구할 때 근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아이디어도 준비도 지식과 지혜도 행동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행동이야말로 모든 진보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는 사실상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아이디어는 행동을 동반해야 한다. 행동이 아이디어의 탯줄을 끊고 자궁 밖으로 꺼내주기 때문이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우체국 대신 24시간 내 전국 어디나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페덱스 창업자인 프레드 스미스만 그런 고민을 했을까? 나 역시도 여러 해 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다. 특히 서류 한 장 보내자고 바다 건너까지 큰돈 들여 사람을 보내야 할 때마다 바람은 더욱 간절해졌다. 그러나 나는 아이디어를 품고만 있었던 여러 사람 중 하나였다. 나보다 훨씬 수완이 뛰어난 수천 명의 기업가들 역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은 프레드 한 사람이었다. 겨우 대학 때 쓴 리포트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페덱스 없이는 못 사는 현실을 창조한 것이다. 비슷한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아마존닷컴을 설립한 제프 베조스도 그중 하나다. 처음 시작할 때 그의 사업 아이디어라고는 고작 인터넷으로 책을 팔자는 정도였다. 세상에 이렇게 단순하고 진부하고 간결한 아이디어가 있을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별 수익도 없었다. 그러나 베조스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고객과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아낌없는 노력을 퍼부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아마존을 엄청난 덩치의 기업으로 키워냈다.
수익이 없어 보이는 사업에 투자를 끌어올 수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베조스는 더 대단하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인 폴 사이먼도 주목할 만한 행동가 중 하나다. 아프리카 토속 음악을 테마로 한 새 앨범을 출시하고 가졌던 인터뷰에서 리포터가 폴 사이먼에게 이렇게 물었다. 평론가들은 아프리카 토속 음악을 테마로 삼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비꼬던데 그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물론 누구든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정작 실천에 옮긴 건 나 하나뿐입니다. 다른 시청자들은 사이먼의 이 대답을 듣고 별 감흥이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평범한 인터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나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터뷰를 들었을 때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나는 그 후에도 여러 군데에서 수십 번도 더 그의 말을 인용했다. 그가 전한 교훈은 이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타리사의 창립자인 놀란 부시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진짜 뭔가 저지르는 놈들은 엉덩이를 들고 움직이는 놈들이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행동하는 사람은 적다. 내일, 내달, 내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이다. 돈을 벌고 싶으면 몽상가가 아니라 실행가가 되라. 달리 말하자면 세상을 뒤엎을 만한 1000가지 아이디어를 갖고만 있는 것보다 평범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게 낫다는 말이다. 이제까지 행동이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행동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을 것이다. 게으름, 실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진정한 삶과 거리가 멀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눈뜬 시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프리카의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깨어난다. 그는 제일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걸 알고 있다. 아프리카의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깨어난다. 그는 제일 느린 가젤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다. 당신이 사자든 가젤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태양이 뜨면 무조건 달리는 게 좋을 것이다. 삶을 의미 있는 여정으로 만들기 바란다면 아프리카의 두 짐승처럼 당신도 날이 밝자마자 뛰기 시작해야 한다. 뛰어야 한다는 긴장감이 없는, 다시 말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란 얼핏 듣기엔 이상적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진짜 삶이 아니다. 삶에는 항상 뜻하지 않은 일이 불쑥불쑥 끼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중 대항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그 유한함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 그 끝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배우자를 얻기 위해, 팀에 선발되기 위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은 누군가와 경쟁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곳에서 경쟁을 경험한다. 경쟁이 싫어서 먼지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다가는 승리도 얻을 수 없다. 당신은 매일매일 긍정적인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진보를 얻을 수 있다. 지침 2.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신이 무조건 은총만을 하사하실 거라는 낭만적인 생각은 버려라. 그분은 사실 무척 공정하고 정확한 분이시니까. 신에 대한 개념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위험한 시도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이 주제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분란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근본주의는 일련의 사상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으며 명확히 말하자면 객관성과 거리가 있다. 이는 근본주의 기독교든 근본주의 이슬람교든 근본주의 무신론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근본주의자들은 모두 자신의 결론을 전제로 하고 논쟁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전제는 참으로 개인적인 결론이다. 개인적인 결론을 전제로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곧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검증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는가. 이토록 중대한 주제에 대해 공평한 시각을 보이려면 엄청난 양의 지명과 평생의 연구가 필요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내 생각을 몇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그 목적은 왜 내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신의 존재와 부재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하늘은 행동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다. 만일 당신이 언제나 우주의 촉매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현상이다. 그의 무한한 권능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당신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분과 영원히 맺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주의 촉매자는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현실이나 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답과 마주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누군가는 신에게 왜 당신은 제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는 신이 그의 곁에서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일 뿐이다. 아직은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만일 당신이 제 역할을 하기만 한다면 거의 모든 순간마다 우주의 촉매자는 자신의 임무를 행할 것이다. 지침 3. 평균의 법칙이 당신의 행동을 지지한다. 시간의 흐름, 당신의 행동, 우주의 법칙이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 우주의 촉매자는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우주의 법칙으로 우리를 축복했다. 그 법칙이란 보통 사람들이 평균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른 우주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여기엔 예외가 없다. 배우자를 찾는 것에서부터 대학에 지원하는 일까지 이 법칙은 삶의 모든 국면에서 작용한다. 평균의 법칙 자체는 수동적이다. 그것은 행동에 의해 촉발되지 않는다. 삶의 배경에서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아주 냉정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행동이 없다면 이것은 수학적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균의 법칙에 행동을 적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한다면 평균의 법칙은 당신에게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주의 촉매자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를 더 많이 도와줄수록, 즉 더 많이 행동할수록 평균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촉매자로부터 더 많은 도움이 내려올 것이다. 우디 앨런이 한 말 중에 성공의 90%는 출현에 있다는 말이 있다. 약간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우디 앨런식의 표현은 깊은 인상을 준다. 나 역시 그저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하고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누군가의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성공이 극적으로 바뀐다. 물론 이 말이 당신이 출연할 때마다 성공을 거둘 거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출연이 성공으로 향하는 첫 번째 걸음임에는 확실하다. 무언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첫 발걸음의 결정이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근사한가. 나는 우디 앨런의 의견을 약간 수정하여 성공의 45%는 출연에 달려있으며 나머지 45%는 질문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싶다. 질문은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보상을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질문의 힘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10가지 신성한 성공 법칙을 공유함으로써 당신에게도 그것을 권하고 싶다. 제1법칙, 질문하라. 제2법칙, 다시 질문하라. 제3법칙, 다시 질문하라. 제4법칙, 다시 질문하라. 제5법칙, 다시 질문하라. 제6법칙, 다시 질문하라. 제7법칙, 다시 질문하라. 제8법칙, 다시 질문하라. 제9법칙, 다시 질문하라. 제10법칙, 다시 질문하라.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간단하게 얻었던 경험이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질문을 멈출 수가 없다. 내 직원들에게도 수년 동안 반복해서 말하지만 게으르고 태만하고 노라고 대답하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말기를. 질문이 항상 100%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질문은 평균의 법칙과 함께 작용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평균의 법칙은 시간을 당신의 적이 아닌 동지로 만들어준다. 질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도구다. 당신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다시 질문하고 또 질문하기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그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침 4. 행동은 천재성과 마법, 힘을 만들어낸다. 행동의 놀랍고도 특별한 방정식, 자꾸자꾸 순환고리를 돌려서 성공을 이끈다. 대담성은 천재성, 마법, 힘을 가지고 있다. 괴테의 이 말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이 말을 행동은 천재성과 마법, 힘을 만들어낸다로 나름대로 변용해서 받아들였다. 대담성, 배짱, 뻔뻔스러움과 같은 단어는 분명 행동을 내포하고 있다. 한 예로 대담성은 대담한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동이 대담해질수록 천재성과 마법, 힘도 행동을 강하게 따라간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내가 힘을 꼭 3번째에만 적고 있음을 알아챘을 것이다. 내가 천재성과 마법 뒤에 힘을 쓰는 이유는 행동과 그 결과인 천재성, 마법이 모두 어우러져 완성되는 단계가 바로 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행동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있다. 행동은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열쇠다. 통념과 달리 당신은 행동하기 위해 동기부여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된다. 필요하다면 먼저 억지로 행동하라. 그러면 동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행동과 천재성, 마법, 힘이 결합하여 동기를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더 많은 행동을 이끈다. 행동은 신체와 두뇌, 이 양쪽 세포를 모두 자극한다. 행동은 놀라운 일, 예기치 못한 사건,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대단한 사람과 당신을 만나게 해준다. 무엇보다 먼저 행동하라. 단순히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어도 좋다. 일단 행동하면 창조적 기운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를 한 번만 경험하면 당신은 보다 많은 행동의 동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성공 사이클. 당신과 우주가 연합하여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이클. 나는 이 장에 나의 작가 경력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확신한다. 나는 여기에 쓴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말한 것처럼 살고 있다. 삶에서 일시적으로 침체되고 있음이 느껴질 때, 내 책상으로 기회가 찾아오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나는 이를 행동을 취할 때가 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나는 그것을 성공 사이클이라고 본다. 행동은 천재성과 마법을 이끈다. 행동, 천재성, 마법. 이 세 가지는 힘을 늘리기 위해 협동한다. 행동, 천재성, 마법. 힘은 동기를 일으키고 동기는 더욱더 많은 행동을 유도한다. 이런 순환이 진행되는 동안 평균의 법칙은 시간을 우리의 동맹으로 맺어준다. 이것이 우리가 행동으로써 우주의 촉매자와 연결되어 세속적인 힘을 초월하는 최상위의 의식 상태에 도달하고 목표 달성이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사이클이다. 행동을 통해 얻게 된 천재성, 마법, 힘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우주의 촉매자와 평균의 법칙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들에 대해서만으로도 나는 이 책 전체를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말로는 이 경이로운 현상을 절대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의 진가를 충분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직접 체험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당신도 직접 시도해 보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그것도 매우 자주.